오늘날 그 이름이 바람둥이의 대명사인 것처럼 300년 전 그가 살던 당시에도 그는 남봉꾼의 아이콘이었다. 18세기 이탈리아와 전 유럽에 걸쳐 사기꾼, 모험가, 호색한 등으로 불린 자코보 카사노바는 여자를 눕히는 신묘한 능력 외에 주술, 연금술, 바이올린 연주, 군사비밀 임무 등에서도 다재다능함을 뽐냈다. 재치와 기질을 두루 갖춘 이 계몽주의자는 숨 쉰 채 전설이 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책으로 남기기도 했다. 1725년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베니스에서 6형제의 첫째로 태어난 카사노바는 9살 무렵 이웃한 도시 파두바에 있는 기숙학교에 입학한다. 당시 사람들은 서서히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던 베니스를 세속적 방탕과 종교적 성결함이 함께 존재하는 기괴한 도시로 여겼다. 카사노바의 엄마 제네타 파루시는 유럽 곳곳을 누비던 배우였다. 먼저 죽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과 배우 경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그녀의 6자녀들은 엄마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랐다. 엄마의 인행담한 양육 방식은 이후 첫째 아들 카사노바가 여자의 병적으로 집착하고 결국 발정남으로 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카사노바는 여자 후리는 재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에 앞서 다른 분야에서 천재적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이후 말빨로 여자를 넘기는 잔재주의 기초를 다진다. 9살로 기숙학교에 들어간 첫 해부터 엄마에게 못 받은 사랑을 학구열로 폭풍 승화시켜 단숨에 학교장을 먹더니 결국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씹어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겨우 12살에 파루다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그만 덜컥 합격한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던 17에는 법학에, 수학에, 화학에, 철학까지 원 학위를 겁나게 들고 나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카톨릭 신부가 되겠다며 성당에 머물며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나 성직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 하여 결국 쫓겨난다. 얼마나 문제가 컸던지 교황청이 다이렉트로 저 새끼 당장 쫓아내라는 지시를 했다. 우리 카영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세상 여자 다 꼬시고 다녔을까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말하는데 이 형 키가 187이었다. 18세기 유럽 남성의 평균 키는 168이었다. 일단 기본 스펙이 거대하다. 키만 거대했으면 반만 억울하다. 똘똘이는 33cm였다. 똘똘이 길이가 자기 키의 6분의 1이 넘는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 교회에서 쫓겨난 후 그의 인생 목표는 모험과 새로운 경험이 1번, 그리고 여자가 2번이었다. 그는 1번과 2번을 콜라보하여 새로운 여자를 넘어뜨렸던 자신의 모험적 경험을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자세히 기억했다. 다음에 전개될 내용은 인생 마지막 10년을 체코에서 보내며 카영이 직접 쓴 자서전 카사노바 회상록에 언급된 것으로 계몽주의 시대를 남봉꾼으로 살았던 거친 야생마의 생생한 체험수기 중 일부만 옮긴 것이다. 일단 우리 카영은 첫 경험도 남다르셨다. 페루다에서 대학을 다니며 여러 종목의 학위를 따려고 밤낮 없이 열공하던 중 어찌어찌해서 첫 실전 현자 타임을 겪게 되신다. 이 첫 경험의 짧고 굵은 사실셋만 말하자면 첫째, 당시 카영은 10대 초반이었다. 둘째, 첫 경험이 2대1이었다. 여자가 둘이었다. 셋째, 그 두 여자는 당시 현직 수녀였다. 앞서 말한 카영이 신부 수업 받다가 교회에서 대차게 쫓겨난 이유 또한 성경 공부에 지친 나머지 잠시 머리나 식힐 겸 산책하던 중 어쩌다 마주친 젊고 이쁜 10대 처자랑 손만 잡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카영은 그것이 오해와 음모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영은 자신과 떡을 나눈 여성을 120명까지 기억했다. 떡을 120번 쳤다는 말이 아니다. 120명과 떡을 쳤다. 기억나는 것만 120명이다. 그가 먼저 떡을 권했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자꾸 먼저 여자들이 떡을 들먹였는지 알 수 없지만 카영은 자신이 오직 떡만을 목적으로 여자를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그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미모와 감성, 매력을 모두 갖춘 여자와 정서적 육체적으로 진한 교감을 했던 때라고 한다. 카영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 영국의 작가 주리스 서머스는 그녀의 책 카사노바의 여자들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카사노바는 일단 외모가 받쳐줬으며 여성을 쉽게 친구로 만드는 흔치 않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면 각 여자들의 수준에 맞게 달달한 말로 무장을 해제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대화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저거 완전 허당이네, 어디 확 덮쳐버려라며 흥분한 여자들이 먼저 스스로 옷을 벗었다. 알려진 바와 달리 카영의 여자 관계가 꼭 낭만적이거나 여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던 것도 아니다. 특히 경험 없는 이쁘고 어린 여자에 대한 집착이 심했는데 일단 화려한 말빨, 달콤한 매너, 진지한 눈빛으로 떡공을 들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 일단 여자가 단추를 풀고 카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야멸차게 이들을 차버리기 일쑤였다. 거기에 이별 선물로 성병을 건네주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이 성병 또한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고상하고 단아한 귀족 여성이 아닌 대충 거리에서 만난 매춘부 아니면 생판 처음 보는 여자들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우리 카영은 단순히 떡을 좋아하는 선을 넘어 아슬아슬한 스릴도 즐겼다. 저거 완전 개미친 놈이네 라는 욕이 절로 나오는 질퍽한 로맨스 한 편을 보자. 성직자가 되기 위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하던 20대 초반 혈기왕성 우리 카영은 이미 남편이 있는 연상의 귀족 여성 도나루 크레지아를 만난다. 말을 주고받다가 몸이 뜨거워진 둘은 대담하게도 도나의 집에서 무려 한 타임에 4번이나 방열을 한다. 열기방출을 마친 그는 도나에게 17살 여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직 남자를 모른다는 도나의 말에 우리 카영의 33cm짜리 독립된 인격체가 급관심을 보인다. 여동생의 이름은 안젤리카였으며 결혼식을 몇 주 앞둔 예신이었다. 당연히 안젤리카 또한 무사하지 못했다. 카형과의 부비부기 후 도나는 딸을 얻게 되고 이름을 레오닐다라 짓는다. 그리고 고상하면서 인생의 바늘구멍만큼의 빈틈도 없는 귀족 남편은 레오닐다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어느 날 레오닐다는 자신의 남친을 부모님께 처음 소개하고 약혼 승낙을 얻으려 한다. 예상하겠지만 그녀의 남친은 바로 우리 카영이었다. 이런 개족보 혈연관계를 우리 카영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둘이 만났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딸의 남친이자 자신의 떡동무였던 우리 카영을 알아본 도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놀람과 동시에 후끈했던 아련한 욕망이 다시 솟구침을 느낀다. 결국 16년 동안 밀렸던 숙제를 핑계삼아 자신의 전 떡친이었던 딸의 현 남친과 은밀한 떡담을 나눈다. 충격적이것은 함께 밀린 숙제를 하던 그 현장에 레오닐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AV도 이런 신선한 개막장을 차마 시도하지 못했다. 물론 둘의 결혼은 개박살났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 카영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는 물론이고 이 현장에서도 그는 레오닐다를 단 한 차례도 범하지 않았다. 즉 자신의 딸과 결코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말했다. 믿어줄게. 이대로 둘이 헤어져 끝났으면 본 유튜버가 새벽에 이런 번역질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혼이 쭉 나고 몇 년이 지나 우리 카형과 레오닐다는 다시 만나게 되고 결국 상상한 그것을 한 후 아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카형은 손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식인 아이를 얻었으니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외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별 미친 놈이 있나? 이후 이야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 카영의 미모가 절대 남에게 꿀리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본작가만큼 아주 훈남이라거나 절세미남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단지 다른 존잘남들에게는 없는 여자를 지그시 후리는 그 어떤 매력을 뿜뿜 발산했다. 물론 33cm가 아니라 13cm였으면 어림도 없었다고 본다. 자신 또한 타고난 여자 후리기 기술을 잘 알고 있었으며 최소 120명의 여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써먹었다. 그가 비록 레이디킬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그것만 잘할 것 같지만 실제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양아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 그는 17의 나이에 최소 4개의 학위를 받은 천재였다. 거기에 발도 넓어서 프랑스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2세,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설명이 필요 없는 음악가 모차르트와 친하게 지냈다. 우리 카영이 그 생애에도 생후에도 존경할 만한 인물에는 절대 속하지 않지만 그를 주제로 삼은 영화와 책은 수도 없이 많다. 그의 남다른 능력을 연구한 논문 또한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다.
카사노바는 이탈리아에서 보물에 준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음에 언급한 그의 자서전 카사노바 회상록의 원고는 현재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파리 국립도서관은 이 책을 구매하기 위해 2010년 960만 달러를 지불했다. 참고적으로 이태리놈들은 모두 카사노바 기질을 타고났다고 보면 된다. 남친이 있던 없던 맘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더럽고 집요하게 껄떡댄다.